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지난 4월에 호남선 KTX가 개통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개통 당시 KTX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도 되겠지만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지역을 더욱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두 달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전라북도는 준비를 착실히 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쯤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호남선 KTX 개통 60일 그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에서 나오신 최진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재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장병권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된 짧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남선 KTX가 개통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KTX가 개통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기대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관광객의 증가와 업무 시간 단축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대도시로 경제가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이다. 일단 KTX가 개통되고 이용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객의 증가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KTX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전북보다는 광주 전남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체계와 연계 관광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빨대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영남권의 사례에 비추어 유통과 의료 분야에서 빨대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통 이후 불거진 논산역 정차역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고 요금 인하도 관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좌석수를 해결하기 위해 구형 KTX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 문제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KTX 개통 60일,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KTX 개통 후에 60일이 지났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용객의 변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재찬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남선 KTX 이 개통 이전과 이후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좀 이용객 변화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4월 2일 개통이 돼가지고 5월 22일까지를 보고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예. 익산역에서 그동안에 개통되기 전에는 일일 평균이 3,8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5,900명 정도 돼가지고 약 2,100명 정도 증가가 돼서 56%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역과 전지역도 비슷한 상태이고요. 이제 말씀 나오신 바 있는 광주 송정역은 한 62%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승객은 꽤 많이 증가됐다고 봐야 될지 어떨지 뭐 평가하기 좀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그 이용객 증가하면 경부선이 과거에 개통했을 때 그 정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진석 본부장님? 경부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빠른 승객 증가가 있었으면 당시에 굉장히 그 고속철도 개통을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예.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항도 심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좌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이용객들한테 불만 요인으로 많이 제기가 돼서 그것이 이제 상승 작용까지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승객이 한 30% 정도 늘어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호남 고속철도와 같은 경우는 물론 요금이 비쌉니다만 기존에도 일부 구간은 고속철도로 다녔기 때문에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요금을 낸다라고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남 고속철도에 좀 더 그 새로운 차량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시던 분들이 상당 부분 호기심을 가져 주셔서 예.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내년 8월이 되면은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호남 쪽으로 얼마나 더 배정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건 그 이용객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하군요. 상당히 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병근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이용객 숫자도 중요한데 이용객이 어떤 이용객이냐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고재찬 국장님이나 최진석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KTX 호남선의 우리 전라북도가 이 개통 이전보다 1.4배 정도 늘어난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양적인 증가는 당연히 있고 또 그렇지만 지역 경제에 좀 파급을 줄 수 있는 관광객들의 비중은 기대한 것만큼 안 됐다는 게 이제 지역의 여론인데요. 예를 들면 이 KTX든 새마을호든 또는 이 무궁화호든 관광 상품 판매의 이 비중을 보면은 전달 이제 개통 전보다 개통 후에 KTX는 1.5배 증가했어요. 그런데 무궁화나 이 새마을호는 1.9배 정도 증가한 거죠. 이거는 이 새마을호나 이 무궁화호에 비해서 KTX의 관광객 흡수 이 어떤 이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왜 증가했을까요? 제가 일단 보면은 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예. 이 새마을호나 무궁화는 관광 여행하는데 상당히 좀 편한데 KTX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적인 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광수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0일 지난 후에.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KTX나 또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젊은 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한옥마을도 보면 거의 한옥마을에 붐비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 층이에요. 예.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비싼 요금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면서 역마다 서는 그 여행의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KTX 부분들이 주로 이제 업무용어 증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역의 특히 익산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재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일 한 2,100명, 한 56% 정도 급증했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거죠. 원래 KTX 쪽에서도 코레일 쪽에서 예상한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경부선의 어떤 그때 선례를 봐서 호남선이 아마 그 전에 KTX 노선이 일반 철로지만 운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들이 더 있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인원들이 아까 장 교수님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업무 쪽이 좀 많고 순 관광객의 증가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북 같은 경우 그게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이 관광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지역 경제 발전, 지역 경제 어떤 체감 효과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실제 상권이나 이렇게 이 말씀 들어보면 특히 익산역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냉랭한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KTX 인원 증가와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절감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익산 쪽에서는 좀 많이 없어 보이고 예. 아직은 지역 주민들이 KTX 개통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의 체감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정리를 하자면 양적으로는 좀 그 많이 늘어나서 그 기대치보다 예상 밖으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질적인 면으로 들여다보면 관광객이라 측면이라든지 또 상권에 미치는 영향 아직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좀 과제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 나중에 좀 짚어보기로 하죠. 관광객이나 업무용이 그 얼마나 됐는지 도에서 따로 집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한 코레일 관광 개발하고 예. 좀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객을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이 좀 이제 하반기 되면은 성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남 지역 호남 그러니까 이제 호남선 얘기는 마지막 이제 그 말단인 송정역까지요. 비교했을 때 이게 좀 그 전라북도보다는 전라남도에 좀 효과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부 고속철도가 개통됐을 때도 그 사실은 대구가 있고 그다음 부산이 있는데요. 예. 대구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진짜 관광 효과가 별로 없다. 아예 부산 쪽으로 더 많이 몰려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장거리 교통수단일 경우에는 양 끝단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교통수단의 어떤 특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 고속철도 역시도 이제 광주나 목포가 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호남과 전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이용자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그 관광 상품하고 이 KTX가 잘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 예, 전남과 광주가 이제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전남역이 이제 종착역인데 거기가 바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섬을 여행을 하신다든지 할 때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라는 어떤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송정 같은 경우는 광주 구도심으로 이제 안 가고 광주 송정으로 가는데요. 광주 송정 지역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광주 안쪽이 아니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그 관광객들한테는 더 그 나름 인기가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뭐 반대로 그 익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KTX가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전을 거쳐서 오는 것도 예, 쓰고 예, 그다음에 예. 정상적인 호남 예, KTX도 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관광 상품이 어떤 좀 이렇게 집중됐다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분산돼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산,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 전주 이렇게 해서 분산돼서 보이면서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인상을 아직은 주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라북도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조금 더 많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어떻습니까? 이제 그 처음에 개통 당시에 우려됐던 이른바 그 쏠림 현상, 빨대 효과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 김광수 소장님? 우려할 만한 그 좀 현상이 좀 있다고 아직은 보십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통계나 분석 자료는 예. 없고요. 이제 이용객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업무나 출장이나 뭐 이런 것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제 KTX로 좀 많이 왔던 부분들이 이용객 증가가 하나 있겠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5월달, 4월달에 좀 관광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관광과 관련된 이용객 증가가 좀 있겠죠. 그래 지금으로서는 뭐 빨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지역의 어떤 역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역기능을 차단하고 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더 잘 마련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역기능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들도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예. 관광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최근에 이 광주 전남에는 이제 대형 대학병원들이 이제 그 지역의 중소규모 병원하고 연합해서 지역 환자가 유치될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 의료라든가 교육, 쇼핑에서는 약간의 우려할 만한 것을 우리가 항상 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화관광 쪽에서는 이 서울이든 대도시의 어떤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새로운 틈새 시장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의료관광이 이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걸 전북이나 원광대든 전북대든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법, 또는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당일 여행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겐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진석 본부장님,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의료 이른바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 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라북도도 그런 좀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구가 이제 2004년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상당히 그 빨대 효과의 최대 희생자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수도권으로 집중됐다기보다는 부산으로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예. 센텀시티가 예.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도 생기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통업의 빨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고급 상권이 어디에 형성돼 있느냐, 이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구역에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그 복합환승센터를 개발을 하면서 센텀시티보다 더 큰 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그 모습이 드러날 텐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희생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안 하시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북도 준비를 좀 하셔서 예. 익산역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전주역도 뭐 대상지가 되겠죠. 어떤 그 KTX 이용자가 많으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동객이 많다는 거고, 이동객이 많다는 거는 잠재적 수요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고급 그 유통센터를 좀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료나 이런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유명한 아주 기술력이나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유명한 이런 부분에 이제 의료는 어차피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쇼핑과 관련해서는 아까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대구가 반드시 서울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익산이나 뭐 전주나 이런 부분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또는 그런 면세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똑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뭐 K리그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왔는데 이쪽에 이제 적절한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원정 쇼핑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를 어떻게 지역에서 좀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들도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그 수도권으로 그 뭐 예를 들면 쇼핑 같은 경우에
서울만 쏠리는 게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광주권 이쪽도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좀 꼽을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이번 호남선 KTX와 관련해서 아까 적절하게 말씀하셨지만 목포나 이제 여수나 이런 건 해양 도시란 말이죠. 예. 해양 도시의 특성상 상당히 매력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내륙이라고 그런 매력을 못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말하자면 이쪽에서 거꾸로 광주나 목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를 뺏기는 거고 잠재적인 경쟁 상태에 있다라고 봐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예. 또 다른 각도에서의 얘기인데 이 유통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유통센터 그런데 만들면 이 지역 상권의 보호라는 것과 이게 좀 충돌을 빚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뭐 전주에서도 뭐 종합경기장 개발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그 각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쇼핑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뭐 예. 지역의 중소상권이 몰락한다든지 뭐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기존의 재래시장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또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똑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쇼핑센터 부분들이 이쪽 주민들의 상당 부분이 또 부여나 이런 쪽으로 원정 쇼핑을 예, 예.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부분들을 어떻게 특화해서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되지 지역의 상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들은 대단히 좀 우리 전북만 또 소외돼서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하고 별개로 갈 수 있는 우려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종합경기장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과감한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KTX와 연계된 대형 유통센터를 뭐 유치하거나 짓기는 짓되 그 이익이 지역에 그 낙수가 될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또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 전북대 앞에 상권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예. 이미 전북대학교 앞에 상권이 거의 쇠퇴하고 그 상권이 지금 도청 앞으로 다 옮겨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살릴 부분들을 중소상인들을 살릴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느냐. 뭐 이게 지금 뭐 이 전체적인 이야기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쇼핑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그림들을 좀 그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각도를 조금 돌려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승객 증가, 이용객 증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이용객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그 전라남도 측에서는 이게 좀 그 좌석수가 부족하니까 이 KT 역사를 좀 바꿔달라 구형으로. 구형이 좀 열차가 더 많다면서요, 좌석수가. 네. 그런 요구를 아마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KTX 기존에 있던 처음 열차가 950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산천 1호가 이제 360석 정도 되고 예. 지금 현재 최근에 개발된 산천 2호는 410석 정도 됩니다. 예. 되는데 이제 광주 쪽에서 좌석이 부족하니까 좀 좌석수를 이제 횟수를 늘려달라 그러니까 횟수는 늘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없고 대신 이제 KTX 당초 이제 구형을 넣겠다. 그러니까 또 그것은 또 안 되지 않느냐. 예. 네, 그것은 또 구형을 넣으면은 또 차별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다시 그걸 또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예. 그런 예. 상태인데 지금 그러더라도 이제 탑승률을 보면은 기존의 경부선이 지금 70%까지 됐는데 저희들은 56%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예, 예. 40%대에다가 56%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좌석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제가 어제도 국토부를 가서 이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8월에 수서발이 개통이 되면서 열차 횟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렵고 다만 이번 7월에 경부선 중에서 구선으로 다니던 45km를 신선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바꾸게 되면서 조금 시간 조정은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은 그 열차를 횟수를 늘리거나 그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좌석 수가 좀 더 많은 구형 KTX를 배치하는 문제는 이제 그건 그 철회가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또 지역 차별이다라는 얘기가 예. 나와가지고 예. 이제 보류한 그건 상태. 없던 일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수서발 KTX가 그 배치되기 전까지 획기적인 변화는 사실상 그 어렵겠군요. 이제 내년 8월까지는 현 체제로 시간만 좀 조정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예. 지금 결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주말 같은 때 KTX 이제 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금 얘기 좀 잠깐 한번 들어보죠. 그 김광수 소장님. 19km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하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아직도 답은 없지요? 예, 답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뭐 이 문제 가지고 아주 항의 방문하고 예. 다양한 싸움을 쭉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국회에서 받아서 155명 예. 국회의원 예. 김동철 예. 전남도 의원이 이제 대표 의원으로 해서 거기에 또 뭐 새누리당 대표까지 다 서명하시고 그랬어요. 예.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로서는 호남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천안 아산역에서 일단 오송역으로 옮기면서 늘어난 부분들 저희는 말하자면 당연히 직선으로 와야 될 곳을 돌아서 오게 되면 시간도 더 걸리고 또 요금이 많이 드는데 시간 더 걸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요금은 좀 감해달라 이런 것이었고 그걸 또 감하겠다라고 장관이 국회 속히 이렇게 확인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무시한 거죠 지금 계속.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호남 KTX를 타는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더 내야 되는 부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갑에서 돈 나가는 문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좀 요구를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선보다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다시 정리가 원상태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선 구간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재찬 국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좌석 점유율이 80%가 넘죠. 네. 이제 좀 있으면 뭐 이게 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증편하는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제기했던 경부선에 비해서 공통역인 천안, 아산, 광명, 오송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호남선이 정차가 많고 경부선이 정차가 적다. 이 문제는 또 제기돼야 할 문제고 앞으로 새롭게 이제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서 시간 조정하고 배차 간격 조정하고 이거 뭐 하나 조정할 수는 없다. 뭐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코레일 쪽에서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호남선 KTX, 전라선 KTX가 익산이 분기점이잖아요. 익산 와서 두 개를 묶어서 한 열차로 또 올라간단 말이죠. 또 거꾸로 익산까지 내려와서 또 두 개를 분리해서 또 따로 내려가고. 뭐 효율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연결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KTX 생명이 빠름이잖아요. 그게 이제 느려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금 인하 문제는 어찌됐건 그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촉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그 좌석 점유율이 40몇 %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국장님께서? 지금 기존의 점유율이 56% 정도 되는 예, 걸로. 예. 그런데 지금 그 김광수 선생님이 70%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또 좀 팩트가 다른 건데요. 승차율이 있고 예, 이제 두 좌석 가지- 점유율이 있고 승차율이 있는데요. 예. 좌석 점유율은 이제 전 구간에서 얼만큼 비어 있는 시간을 다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승차율은 그 표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이제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 같은 50%라도
표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에서 뭐 오송까지 사람이 더 많으면 예, 예, 반밖에 못 하는데 예, 그 예. 이후에 또 예, 예, 비어가면은 또 그게 또 예, 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 그 불거진 문제가 이제 논산역 신설 문제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아마 이거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석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용역 발주는 이제 국토부에서 했고요. 아, 그렇던가요? 예. 국토부에서 이제 했고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논산역이 만약에 이제 논산역의 정차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간이역 수준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정차하는 그런 정도 역이지 이게 일반적인 뭐 익산역이나 뭐 다른 역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주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인 논산에다가 또 역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안보 뭐 국방부에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는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찬성하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인 느낌들이 많이 개입됐다고 판단을 해요.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이인재 의원이신데 마지막 예산 개수정 과정 속에서 이 예산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끼워 넣은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지역구민들의 요구에 어느 역이든지 다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역을 서는 것들이 타당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흐트러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남공주역에서 익산역까지 거리가 42km밖에 안 되잖아요. 42.5km인가요? 그 사이에 이제 논산역이 끼어드는 건데 역간 거리가 20km가 약간 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산 훈련소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공주역에서 20km밖에 안 되는 구간들 사이를 끼워 넣는 것은 무리죠. KTX가 빠름이 생명인데 시속 300km 이상을 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KTX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20km는 일반 노선으로 그냥 천천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엄청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역을 하나 신설해서 끼어들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열차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 끼어들면 뭐 열차를 계속 더 많이 이 역에 정차할 수 있는 열차의 수를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논산역 신설은 대단히 불합리한 뭐 이제 연구 수행하시면서 뭐 타당성 조사 용역이니까 뭐 어떻게 수요자의 입맛에 어떻게 맞게 만들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루에 한 편 정도, 그 정도는 그 논산역 신설해서 거기에 좀 정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예. 일단, 이제 제가 그 연구의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의 입장은 이제 최소 정차를 전제로 예.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KTX 역은 건축비만 한 3천억 정도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3천억 정도의 비용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 절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비용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편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비용을 줄이면서 편익을 높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역사 건축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열차 정차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 놓은 상태에서 편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면 가능성이 뭐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현재 연구 책임자의 의견을 전 그냥 알고 있을 정도고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은 이제 교통 부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예.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최진석 본부장님이 좀 뭐 기정사실화 쪽으로 이렇게 그쪽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건
그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입맛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서 맞춰내는 것에 불과했던 것들이 지금은 계속 용역의 선례여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기본 계획에 충실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이에 끼어넣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굴곡을 겪을 가능성이 많고 KTX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 정치적인 그 입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그 특히 이제 충청권이 그 정치적으로도 그 상당히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혹시라도 그런 영향이 이 논산령 신설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호남 고속철도라는 그 기본 그 건설 취지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의 얘기로 좀 돌아가기로 하죠. 그 호남 KTX 개통되고 나서 이제 가장 그 제대로 된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관광 효과를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 나왔던 얘기는 사실 좀 부진하다, 미진하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구대찬 국장님,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무엇을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 관광 개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지금 한 번은 왔는데 그에 대한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앞으로 좀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제 문화권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6월 달에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부범을 시키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두 가지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덧붙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내륙 관광 중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곳이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예.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상품도 개발하는 것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언제쯤 대충 그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나요? 금년 이제 6, 7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패스라인까지 겸해가지고 예. 이제 그동안에 전북 관광이 스쳐가는 관광이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패스라인을 통해서 그 티켓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갈 수 있고 또 잠도 자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좀 성과를 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병우 교수님 앞에 총평을 좀 해주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 실천 계획들에 대해서요. 그 아까 우리 김광수 의장님은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실감하는 체감하는 그런 걸 이제 강조하셨는데 실은 KTX의 이 전북 익산 기준으로 봐도 30여 분 정도 단축되고 광주 전남은 1시간 이상 이제 단축되니까 이 승객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줄어든 저희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이 단축 효과가 큰 광주 전남이 더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서 단기적으로는 전북보다는 광주 전남이 많은 건 당연하고 제가 지난 이 4, 5월 동안에 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축제를 쭉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축제가 봄에 열리는 게 거의 없어요. 예. 5월 달에도 최근에 광주 쪽에 또는 전남 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축제가 열리고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북이 관광객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너무 단기적으로 2달간 걸 갖고 보기보다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우리는 전라북도 축제가 가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좀 넓게 계절별 관점도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관광 수요를 개발하는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가 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다른 전남보다는 우리가 아직도 구상과 계획 수립하는 거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점검하고 실천이 잘 된 것이 무엇이고 고쳐야 될 게 뭔가를 따져야 되는데 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예. 우리 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될 것이 이제 확실한데 지금쯤이면 어떤 이 액션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순발력을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셨지만 상당한 그 질타가 들어 있습니다. 그 고대창 국장님. 유네스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계획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금년 5월경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뭐 도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일선 시군에서도 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서요. 네, 뭐 그렇습니다. 고지찬 국장님께서 다 저기 하나 책임을 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장병건 교수님 말씀은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지역의 내륙 관광의 큰 자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종교적인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의 성지인 우리 치명자산 전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의 원불교 총 본부가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교 쪽의 순례객이나 관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내고 연결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상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제 익산역이 장점이 또 호남 KTX하고 전라선 KTX가 함께 연결되는 예.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매력 있는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의 과정을 보면 이 전라북도는 이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뭐 정신없이 이렇게 이런저런 뭐 열심히 하시는데 익산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답답해 보입니다. 이제 물론 뭐 익산 시장께서 뭐 시장직을 유지할지 어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익산 지자체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행 단계에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좀 답답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인데, 아까 최 박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주 송정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KTX가 익산 구시가지를 통과하는 익산 환승역이 지금 그리 갈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큰 판단은 미스였는데, 사실은 전주, 익산, 군산은 삼각지점, 특히 혁신도시와 가까운 어떤 지역의 새로운 혁신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과를 했어야 익산도 철도가 빠져나오면서 구시가지에 대한 새로운 활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역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강화되고, 군산이라고 하는 근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접근할 수 있는 해양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도 만들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미 개통이 돼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익산역의 어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KTX를 타려고 저도 가봤지만 익산 시내를 통과하고 신호등 거쳐서 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많이 반감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 역사의 위치야 이제 어차피 한번 결정됐으니까 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버렸고요. 아니,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어떤 국토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글쎄요. 이미 뭐 개통돼서 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저는 드는데요. 그렇죠. 익산 시민들의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그 익산역하고의 그 뭔가 교통 연계,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20회 정도 다니던 것을 지금 60회까지 늘려가지고 시외버스 얘기입니까? 시외버스가 늘려서 다니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시내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역 진입 방법이 있고, 또 국도 21호선을 타고 군산 쪽으로 가다가 원대를 들어가는 23호선을 타고 들어가면은 흔히 유곽도로라고 하죠. 네, 바로 서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 익산 역사가 선상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해서 그쪽이 지금 37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엊그제 서울을 가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차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접근성은 시내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동부 쪽에 기존의 역사 그 입구 쪽에는 113년 정도 있는데 예. 서부 쪽에 370년 이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이용하면은 좀 주차단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예. 또 접근성도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그 주차장은 400여 대가 네.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렇게 버스는 예. 버스는 지금 60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해서 했더니 너무 시간이 빠르다라는 예. 여론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5월 1일부터는 그 열차 막차 시간에 맞추어서 예. 배차를 다시 바꿨습니다. 예.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외 버스는 익산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정차하고 역에서 타고 합니까? 정차하고 이제 타고 그렇게 예. 이제 그런 그 코스가 60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광이라든지 또 교통 연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아까 익산역에 대한 환승객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혁신도시든 군산이든 늘어나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조짐인데 이 역할을 좀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 각 4개 정차역이 있는 그 해당 지자체와 주변 지자체 간에, 그러니까 4개 정차역과 주변 지역에 당의 지자체만 산다 그런 생각보다는 같이 산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정읍을 기준으로 해서 부안하고 고창이 예. 같이 한 권역으로 해서 예. 환승 관광을 한다든가 예. 또는 뭐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순남 코스를 만든다든가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전북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이 기초지자체가 해야 될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전북도는 외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는 거, 새로운 관광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관광이든 또는 세계 태권도 같이 대형 이벤트든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하면서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그런 시장을 이제 개발하고 유치해오는 역할을 예. 전북도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핵심 그 공약 도정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관광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충분히 여건에서 좀 전라북도가 KTX로 인해서 좀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번에 뭐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 부분들은 대단히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7년 무주 태권도 대회, 이게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주변에 그냥 있는 거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은 실제 가보면 예. 열기가 대단하고 예. 또 태권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권도의 성지, 무주 이런 부분들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기존의 무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키장이나 또는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지역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특성을 살린 내륙 관광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군산의 어떤 그 근대문화도시 유산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도 군산도 지금 관광객이 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 뭐 이성당 빵이 거의 뭐 줄이 한 200m 설 정도로 이렇게 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냐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바라는 시간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재찬 국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KTX 개통된 지 2달이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수서발이 개통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수송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송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많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장병권 교수님. 예. 저는 오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와주길 기다리지 말고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조사 분석도 해서 이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KTX에 맞는 새로운 관광시장, 의료관광시장이든 외국인 시장이든 신시장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예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다 골고루 파급 효과가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뭐 관광 이 패스라인 같은 거, 또 이 시군 일 대표 관광 이런 거를 좀 더 조기에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예. 예, KTX라는 건 이제 고속철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그 어떤 상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상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KTX라는 상징은 저희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KTX 하면은 한국의 어떤 기술력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데요. 같은 그 맥락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천안 삼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사 먹는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부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그 소위 말하는 경주빵, 뭐 황남빵,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지금 전 모든 역에서 그걸 팔고 사서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아직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예. 뭔가를 상징하는 무엇인가는 아직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알고 있는 전주, 전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전북, 전주, 익산보다는 어떤 상징성, 예. 뭐 아까 말씀하신 이성당 예. 얘기도 하셨고, 뭐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예. 또 빵집이 굉장히 예.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표, 마크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에 똘똘 뭉쳐서 만약 노력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익산 환승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계되는 교통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역의 어떤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뭐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거기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지역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상당히 전통문화 자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익산역이 그냥 단순한 분기역, 환승역이 아니고 익산역이 사람들한테 종착역으로 각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지역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KTX 개통 60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그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적으로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적지근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구상하고 준비만 하고 있을 거냐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는 점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지역 발전에 이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